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내에 시장구조법, 이 법이 통과가 될 확률이 80%가 될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리플의 빵형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미국에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위스덤 트리라고 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의 급등락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기관 투자자 이제 자금 유입이 되면서 급등락하던 시절을 사춘기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사춘기는 끝났다. 투자해야 되냐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책임 있게 이것을 구현을 시키느냐로 참여에 대한 규칙, 지금 코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참여가 증가하고 규제는 점점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축소된 게 이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왜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내 관점에서 무조건 뭐 10배, 20배, 30배를 보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좋을 법도 한데요.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뭐 이제 오를 때는 1000%, 2000%, 3000%,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80%, 90%.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투기판에 돈을 넣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지갑을 열 수 있는 사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드리면 크립토 시장이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춘기, 뭐 중학교, 뭐 고등학생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선수들, 어른들, 이제 크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코인에 늘 주목을 해야 되냐?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 4대 천왕 있죠.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뭐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난 4분기에 요 네 가지를 이미 들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의심을 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 코인이라고 하면 한다면 그 금융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이 채택을 한 코인 위주로 미뤄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마어마하게 가속화가 될 겁니다. 4대 천왕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ETF가 이미 미국에서 승인이 된 코인 또는 예정될 확률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 또는 DAT라고 하는 땡땡 코인을 사주는 나스닥의 뭐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뭐 많이 뭐 수천억씩 사주는 회사가 있냐 없냐도 저는 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보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체인이냐 망이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쓰이는 그 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망 위에 올려져 있냐? 자산 토큰화 블락락이다. 뭐죠?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에서 해당 망을 쓰고 있냐? 시가총액이 크냐? 요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한다고 해도 4대 천왕이 아닌 이상은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겠냐? 이것들이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위스덤 트리는 2006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ETP, 뭐 ETF, 뭐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펀드, 이더리움 펀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어서 파는 펀드 하나 있고요. 유럽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를 팝니다.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닷, XRP까지도 이제 펀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크립토 시장에서의 변동성 축소를 꼽았습니다. 규제는 이제는 이거 하지 마가 아니고요. 차단 스위치가 아니라 이제 필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에서도 동전주를 오히려 좀 상폐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시장. 쉽게 말하면 좀비 코인들, 좀비 기업들 없애줘야 진짜 좋은 그 회사들과 프로젝트들의 자본이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부터는 코인 시장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버넌스, 수탁,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가 구조로 자본이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죠. Crypto is here to stay라고 합니다.
코인은 뭐 어디 이제 사라지고 뭐 사기고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춘기 시절은 이제는 추억 속의 앨범 속에서 이제 볼 수 있겠다. 분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최근에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2018년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세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난 작년 10월 달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최고가에서 대략 마이너스 53% 떨어졌는데 2018년 당시 하락폭에 거의 근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2월을 하락세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한다면 5달 연속 비트코인이 하락을 기록한다. 이러면 2018년 6월 달 비트코인 6개월 연속 하락 기록에 이제 뭐 5개월이니까 거의 근접한 거겠죠. 2월 들어서 이제 한 마이너스 비트코인 14%가 됐는데요. 뭐 그렇게 현재는 전망이 밝지 않다. 지금은 두 가지의 상반된 그 감정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도 이젠 좀 오르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게 이제 이제 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어디 좀 돈 나올 데 없나? 금반지, 은반지, 팔찌 같은 거 좀 어디다 좀 박아놨던 거 좀 없나? 왜? 지금 좀 더 이제 우량 코인 더 사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요. 이거 제가 계속 2018년, 19년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저는 현재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매우 힘든 구간에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바닥이고 많이들 뭐 국장으로 금으로 은으로 많이 떠나셨다가 아직 이게 코인 시장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점점점 이제 지쳐서 조금씩 떠나시고 계시는 거고 올해 저는 분명하게 이게 지금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그건 제가 이제 모르지만 올해 언제쯤 저는 반드시 이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딜레이가 됐죠. 산이 높은데 골짜기는 짧다. 전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골짜기가 짧은데 산이 높더라. 그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딜레이 됐다면 올바른 선택을 지금 하셨다면 저는 올해 큰 이런 지금 뭐 국장에서 봤던 그런 어떤 스릴과 감동이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확신이 없다. 그럼 코인을 저는 안 하시는 게 당연히 100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방향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시장구조법이 4월 내 통과될 확률을 80%에 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를 했지만 사실 그걸 뭐 통과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 여당 야당이 그냥 그 싸우면서 13대 11로 가까스로 이걸 그냥 뭐 그 정족수 저기 공화당이 한 표 많아서 통과가 된 겁니다.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착 상태, 은행위원회에서 교착 상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가 이상적인 법안을 기다리기보다는 타협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리플의 빵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함이 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통과시키면서 나중에 후 보완을 하자. 이 리플의 빵형 얘기예요. 리플은 SEC와 소송, 뭐 지긋지긋했죠.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요거 뭐 지금은 끝났지만 이것을 겪은 이후에 해당 법 통과를 당연히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봄 휴회, 미국 의회가 봄 휴회가 있습니다. 요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별도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지금 얘기를 한 리플의 빵형, 뭐 서클의 CEO, 이번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당연히 다 거의 뭐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은 인비테이션 올리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받지 않으면 아예 참석 자체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사로 뭐 패널 디스커션에서 자기 집 안방처럼 거의 매해 드나드 들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리플의 빵형, 서클의 제레미 얼레 CEO죠. 올해는 코인베이스 대표, 바이낸스 대표도 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봄 휴회 전에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의회, 이제 봄 휴회, 요거 언제 하는 걸까요? 이제 어떻게 뭐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가끔 이게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GPT를 지금 뭐 이제 유료 버전 쓰시면 더 좋지만 무료 버전도
간단한 질문을 하시면 이 질문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제가 기사 쪼가리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나오는 미국의 봄 의회 휴회 날짜가 올해 지금 며칠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봄방학 한다 이겁니다. 봄방학이 대략 3월 30일에서 4월 10일, 한 12일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 좀 뭐 여의도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지만 미국은 뭐 땅덩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이제 의회 활동, 입법 활동을 하다가 이 기간에는 워싱턴 DC 수도를 떠나서 각자 지역구로 좀 돌아가서 쉰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월 30일 전까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통과가 됐죠. 은행위원회 통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힘 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힘을 잔뜩 주고 있죠. 뭐 언제까지 돼야 돼? 뭐 무조건 나는 봄 중으로는 다 통과시켜야 돼. 그래야 뭐 여름까지 가면 안 돼. 그렇게 보시면 조금 그 이제 그 뭐랄까요? 편견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보시면 좋겠다. 여기서 봄 휴회 전 합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상원, 현재 은행위원회를 이제 그 마크업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미국의 상원, 농업위, 은행위를 둘 다 통과를 하면요. 법안의 생존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반대로 이 위원회, 상원위원회를 통과 못하면 거의 90% 이상이 폐기가 된다. 그러면 3월 30일 전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통과 될 것으로 일단은 뭐 그 예측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통과하면 그러면 다 통과냐? 아니죠. 미국 하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뭐 통과는 됐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수정할 거 있으면 하원 갔다가 상원 본회의 다시 또 갔다가 문구 수정, 이제 최종 상원 하원 법안 문구 조정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농업위원회 다 마크업이 끝난 다음에 법이 최종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제가 그냥 개월수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 시장구조법이 빠르면 올 7월 달에도 최종 통과가 될 수 있고요. 늦으면 대략 10월 정도에는 최종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에 미국의 은행위원회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이런 스케줄이 될 것이다. 현재 긍정적인 요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제 크립토 규제 명확화, 그러니까 바이파티션은 초당적, 뭐 민주당만, 뭐 공화당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리플, 뭐 SEC 이후로도 정치적인 압력, 친코인 쪽으로 많이 압력이 가고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리플, 뭐 서클, 제미니, 뭐 코인베이스 등등이 로비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부정적인 요소로는 선거 시즌, 저 11월 3일 저 그 중간 선거,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버리면 정치적인 집중도, 그러니까 선거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이제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요. 이제 입법 활동에 조금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여름 전에 후딱후딱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셨던 친코인계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상원에서의 법 통과는 그리고 조금 항상 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코인파,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일가도 있고요. 뭐 루트닉 하워드, 그다음 뭐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피터 틸, 그다음 뭐 제미니 등등등 있겠죠. 친코인파는 최대한 시장구조법 통과를 빠르게 진행하자. 그러면서도 특히 코인베이스 이제 이자를 줘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줘야 된다. 버티고 있는 거 아시죠? 반코인, 뭐 반코인이라 적었지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가져가려고 하는 JP 모건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하든 안 하든 시간을 끌면 본인에게 유리하고 변화가 적을수록 또 본인에게 사실 유리합니다. 이분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적인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최선은
여름 전까지 해서 최종으로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이 법이 싹 다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여름 전에 법이 다 통과가 될 확률은 저는 그냥 반반 정도 봅니다.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차선책은 뭐냐? 그러니까 여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종 통과는 한 9월이나 10월까지 가서 최종 통과가 될 확률 한 70에서 80%로 보입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해를 넘어갈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 20% 정도 뭐 이제 그렇게 큰 확률로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차선이라고 적었지만 제가 봤을 때 차선책도 실은 나쁘진 않아요. 최종 통과가 뭐 9월, 10월에 돼도 이걸 이제 뭐 악재라고 전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친코인, 반코인 할 거 없이 모두 코인의 시대, 자산 토큰화 시대를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준비를 사실은 이미 끝낸 겁니다. 지금은 준비랑 별도로 입법에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여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타임라인, 현재 기준으로 3월 달에 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를 해야겠죠. 은행위원회, 미국 상원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4월에서 6월 달 하원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미국 하원.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미국의 상원에서 또 이제 최종 이제 통과가 되고 7, 8, 9, 10 이제 법안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도 이제 그 다 통과가 되는 것은 다소 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요, 꼭 최종 통과만이 우리에게 뭐 이제 최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목동 그 되게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에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목동 재건축,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안전성 뭐 진단을 받았는데 뭐 D등급이 나왔다. C등급이 나왔다. 이번에 또 뭐가 이제 뭐 통과가 돼서 이게 뭐 한 단계가 앞으로 갈 때마다 집값이 퀀텀 점프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런 일이 코인 시장, 특히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통과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초당적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 7분 응선 이미 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3월 말까지 해서 요거까지만 돼도 사실은 큰 상승의 재료가 전 나올 수 있고요. 미국의 하원 조금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하원을 근데 다시 갔다 오면서 이게 또 4월, 5월, 6월 달 이제 봄 시기에 요거까지 하원까지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땐 거의 8분 응선을 넘은 겁니다. 4월, 5월, 6월 달에 그러면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시권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러면 이제 대통령 서명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이제 6, 7, 8, 9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언제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미 뭐 그 전에 호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 정도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힘 빼고 이걸 그냥 쭉 보고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 뭐 대략 뭐 이쯤 되겠네? 짜여진 시간표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 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3월 말까지 위원회가 통과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7분응선 제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네. 나 아직 지금 땡땡 코인 좀 더 사고 싶은데 나 지금 뭐 월급이다 보너스가 지금 아직 안 오는데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로 전 또 나뉠 수 있다고 봐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제 생각은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요. 뭐 이제 9 찍었고요. 뭐 저번에 5, 뭐 7, 12, 10 뭔가 극단적인 공포. 이거 이제 비트코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포트 뭐 우지안이 이제 이 회사의 그 예전에 그 설립자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매도 압력이 소진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시장 전반에 걸친 비관론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침체됐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과거 이와 유사했던 극단적인 심리의 구간들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나 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구독자 대부분이 지금 이 매트릭 스포츠 얘기에 뭐 이렇게 그 물음표를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 뭘까요? 대다수의 우리 구독자님, 저를 포함해서 그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가 아마 대부분 이 정도의 차이지 다 마이너스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믿음이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요. 물 탈 돈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 탈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월급 받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설 저번에 상여금 받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살려고 하는데 코인의 가짓수가 다이소 아니면 백화점이 되면 이거 뭐를 사야 될지 이게 그 이제 100만 원 뭐 아니면 200만 원을 사는데 20가지 이거 하면 이게 이제 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인이 오히려 한 3개, 4개면 좋은 코인 위주로 그냥 사는데 훨씬 더 고민이 적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실력은요. 실력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건 단언컨대 일단 확신이 없으면 이 코인판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남을 위해서 봉사,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투자 자체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전제하고 그럼 실력자는 누구냐? 현금 창출 능력, 지속적으로 큰 현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코인이 백화점인 것은 실은 도움이 안 돼요. 코인 가짓수가 적어야 그것도 초우량 위주로 몇 개 안 되면요. 물을 시원하게 타면서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해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다. 무조건 싸게 산다. 두 번째, 비싸게 판답니다. 큰 수익을 원하신다. 제가 비결 알려드립니다. 싸게 많이 사면 됩니다. 그리고 비싸게 많이 팔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법칙은 수익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워런 버핏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실력을 아까 저 위와 같이 얘기를 드렸냐? 현금 창출 능력이 크다? 근데 코인 가짓수가 좋은 거 위주로 몇 개 안 된다? 이분들은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왜? 쌀 때, 지금 싸지 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길 때, 사람들 다 떠났을 때, 요때 계속 꾸준히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 싸게 많이 사고 있는 사람들은 팔 때도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이 상황 모든 것들을 진입하면서 분할로 쓱쓱 팔고 잠깐 떠났다 다시 나중에 오실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막을 수 없는 실력자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행사 기획 기업 어떤 설립자가 저기 좌우장펑이 5년 전에 썼던 게시글을 쓱 가져와서 다시 재인용을 합니다. 좌우장펑이 5년 전이라 하면 뭐 이제 21년 초반일까요?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오늘따라 퍼드가 너무 많다. 뭐 5년 전만 그랬겠습니까? 10년 전도 그랬고 7년 전도 그랬고 2년 전도 그랬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럴 때가 고통스럽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최고의 신호다. 노이즈, 소음은 심해지지만 소음이 이제 크죠. 진정한 투자자라면 빌딩을 지속해야 된다. 똑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안 힘들다? 제가 볼 때 정상은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이제 현금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뭐 강요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 탓을 하고 여기서 껄껄껄 껄무새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항상 핑계를 대는 경향. 핑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 심리에서 실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어, 이제 남 탓으로 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라 저는 봅니다. 또는 이런 분들이 있을 테고 그 반대편에 어떤 분이 있냐? 남 탓이 아닌 거죠. 내 탓인 거죠. 잘못했으면 내 탓이고 잘 돼도 내 탓인 겁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거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앞으로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왜 지금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지금이 기회 아닐까? 현금이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개라도 좀 더 살 수 있을까?
커피라도 아니 뭐 피웠던 담배라도 끊고 조금 더 10,000원, 20,000원 더 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UFC 좋아한다고 복싱이나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요. 너무 비슷해요. 뭐냐면 특히 이제 헤비급들 막 정말 막 붕붕붕 하다가 체력 소진되면요. 둘 다 이제 서 있기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힘듭니다. 이 과호흡이 걸리면 숨 돌아오는데 최소한 10분 걸리는데 뭐 이게 10분 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둘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힘을 모았다가 팔을 붕붕붕 휘두르고 발 스텝 한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진짜 구토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투자에서도 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 놓여져 있다라고 대부분 보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팔 한 번 더 내밀고 누가 여기서 한번 턱걸이 한 번 더 하고 스텝해서 힘을 모았다가 한 번 더 휘두를 수 있겠냐.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전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요, 태도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저는 영역이 조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노력한다 다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뭐가 잘못됐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요걸 배웠고요. 특히 실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이건 실은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아마도 제가 지금 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약간 뭐 인생 그렇게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철없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핵심 비결은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안 돼도 나는 지금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는요. 뭐 이제 영화배우 같은 뭐 무명 시절 뭐 십몇 년 뭐 와이프가 돈 하나 벌어오지 못하는 나를 십수년간 나를 기다려 줬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뭉클하거든요. 돈이 안 되는데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커피값 아끼고 밥값 아껴서 뭐 리플 몇 개 더 사고 뭐 비트코인 몇 조각 사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차이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돈 안 될걸요? 이게 몇 달 한다고 바뀌지 않을걸요? 이거를 근데 몇 년을 하면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4년 후, 5년 후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만 봐도 본인과 우리 가족분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결과, 뭐 우리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맞았던 실패는 자신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만 껄껄껄하다가 남 탓하고 이거 그냥 쉽게 이것저것 해보려다 그냥 쑥쑥 미끄러질 때마다 손가락을 내가 아니라 남을 향했다면 그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연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저는 이제 뭐 달나라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됐죠. 올해는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